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양키스를 상대로 아쉽게도 스윕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시리즈에서 1차전에 토론토가 승리를 했고 나머지 두 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전날 뉴욕이 비가 내리며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되자 오늘 경기에서 더블헤더로 치러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1승 1패로 서로 승리를 나눠 가지며 토론토는 게임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양키스를 상대로 2승 1패를 거둔 것은 분명 선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서 토론토는 매우 의미 있는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더블헤더 1차전에 마운드에 오른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지만 메이저리그에 올라오지 못했던 신예 선수 알렉 마노아라는 선수였는데 전날 영상에서도 이 경기 기대해보자고 했었죠. 마노아가 양키스를 상대로 데뷔전에서 6이닝 동안 88개를 던지며 피안타 2개, 볼넷 2개를 허용했고 삼진을 7개를 잡으며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시작부터 MLB 중계에서 그의 가족들이 마노아의 데뷔전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토론토를 응원하는 팬들이라면 마노아 가족의 응원 때문에 더 흥미로운 경기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노아는 1회 선두타자 르메이유를 상대했을 땐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불안한 출발을 했습니다.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속과 구위보다 제구력이라고 항상 강조하게 되는데요. 시작부터 제구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는 마노아가 아무래도 긴장이 되었겠죠. 하지만 마노아의 불안함은 딱 르메이유 이 한 타자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기록을 말씀드렸듯이 최고 구속 97마일, 157km의 강속구와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자유자재로 던지며 양키스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맞은 안타 2개도 그렇게 큰 강한 타구도 아니었습니다. 더블헤더기 때문에 경기가 7회까지만 치러졌고 마지막 7회에 로마노가 깔끔하게 막으면서 2연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토론토 팬들도 마노아의 데뷔전에 찬사를 보내줬습니다. 그는 미래의 슈퍼스타야. 마노아 축하해. 슬라이더는 최고의 구종이네. 마노아는 아마도 그의 세대에 가장 뛰어난 투수일 거야. 몬토요는 왜 완봉을 하지 않게 한 거지? 행운이 아니야. 양키스와 상대한 거잖아. 바로 이어진 다음 경기에 레이는 2번의 홈런을 맞았다고. 팬들은 이런 투수를 원하죠. 류현진처럼 매우 안정감 있는 피칭으로 경기 자체가 팀이 유리하게끔 흘러가게 만들어줬습니다. 토론토 타선은 2득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2점은 1, 2번 타자인 시미언과 비셋이 연속 홈런을 때리면서 마노아의 어깨를 가볍게 해준 것입니다. MLB.com은 마노아는 계속해서 상대를 놀라게 했다. 양키스 타자들이 계속 추측했던 4개의 구종을 갖고 스트라이크 존을 찾아서 공략했다. 마노아가 허용한 타구 13개 중 단 2개만이 강한 타구였고 타자들의 42번의 스윙 중 13번이 헛스윙이었다. 31%였다. 토론토 구단은 마노아는 토론토 역사상 6이닝 이상 소화하면서 무실점과 7탈삼진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역사적인 데뷔전을 치른 마노아를 치켜 세웠습니다. 마노아는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나와 동생들을 키우고 먹이기 위해 저녁을 드시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런 일들로 나는 어머니에게 모든 세상을 줄 것이고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영감을 주는 분이다. 마노아의 호투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토론토 에이스 류현진이 건재한 상황에서 남은 선발 투수들이 불안함도 있었지만 마노아가 지금과 같은 활약을 도와준다면 원투펀치가 생기게 되고 로비레이가 더블헤더 2차전에서 5회를 채우지 못하고 5실점으로 부진했지만 홈런이 문제였을 뿐 그래도 선발 투수로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 마츠도 초반에 기세를 다시 이어가면서 평균 자책점도 다시 3점대까지 낮아지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스트리플링이 25일 경기에선 깜짝 놀랄 7이닝 무실점 호투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감이 돌아왔다면 2018년 올스타까지 선정된 선수인 만큼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투수들이 모두 기량은 좋은데 0점이 덜 잡혀서 문제인 거거든요. 류현진에게 다시 교육이라도 받았을까요? 류현진은 팀의 에이스다 보니 과거에 류현진이 커쇼와 함께 하면서 슬라이더도 배우고 커브도 다시 배우기도 했죠. 커쇼를 정말 대단한 투수라고 하면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토론토에서 류현진이 커쇼 역할을 하며 류현진의 존재감만으로도 동료 투수들의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 듯 합니다. 토론토는 세 번째 경기, 그러니까 더블헤더 2차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끊겼는데
이제 다시 승률을 높이기 위해 류현진이 등판을 하게 됩니다. 류현진은 토요일 8시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을 하게 되는데요. 클리블랜드는 현재 아메리칸 리그 중부 지구에서 2위이긴 하지만 투수진이 좋은 강팀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클리블랜드는 류현진을 상대하는 투수를 신예 선수를 등판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토론토가 마운드만큼은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클리블랜드 신예 선수는 옐리 모건으로 우투수이고 마이너리그에서 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95로 위력적이지 않습니다. 만화 정도는 해줘야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하는 거죠. 토론토 타선이 제대로 터져주길 바라봅니다. 류현진은 2014년에 다저스 홈에서 클리블랜드를 상대한 적이 있었고 당시 7이닝 2실점으로 호투를 했지만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류현진의 승리를 가로막은 이는 바로 현재 다저스에서 커쇼를 넘으려 하는 바우였습니다. 당연히 선수들도 다 바뀌었고 상대 투수가 바우어도 아니고 류현진은 처음으로 클리블랜드 원정 경기를 떠나기 때문에 과거 기록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클리블랜드는 강팀이라고 하지만 팀 타율은 2할 1푼 5리 이렇게 매우 저조하면서 리그에서 거의 꼴찌급입니다. 거기다 왼손 투수에게 더 약점이 크다 보니 류현진이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류현진의 호투가 빛을 발하면서 팀이 패배했고 양현종과 김광현이 둘 다 패전 투수가 되었는데 류현진이 팀을 위해서도 김광현과 양현종을 위해서라도 스타트를 잘 끊어준다면 좋겠네요. 메이저리그는 이제 개막한 지 2달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10여 경기가 남아있죠. 지금의 순위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신경 쓰이는 건 알동의 라이벌 팀들의 승률입니다. 템파베이와 보스턴이 승률이 6할 때까지 오르면서 토론토와 게임차도 5게임이나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론토가 2위가 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템파베이는 최근 9연승 후 1패를 했지만 다시 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캔자스시티와의 홈경기에서 역시나 좋은 응집력으로 두 팀 모두 8개의 안타를 쳤지만 템파베이는 7득점, 캔자스시티는 2득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득점이 벌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볼넷 때문이었습니다. 캔자스시티는 볼넷을 큰 의미 없는 1개만 얻었지만 템파베이는 볼넷을 5개나 얻어내면서 타자들이 그만큼 많이 출루하게 되었죠. 그 선봉이 바로 최지만이었습니다. 최지만은 이날 경기에서 3번 타자 중심 타선에 배치되면서 2타수 1안타에 볼넷을 2개나 얻어냈습니다. 특히 1회에 좋은 성관으로 볼넷으로 나가더니 4번 타자 매도우가 3루타를 치면서 최지만도 득점을 하고 1회에 3득점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지만은 좋은 타격감을 가지다가 무릎 부상이 신경 쓰여서 몇 경기를 쉬었고 이날 경기에 다시 선발 출전했습니다. 템파베이 상승세에 최지만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문제인데 최지만이 잘해주기는 당연히 바라지만 템파베이가 패배를 많이 하길 바라야 되다 보니 안 되겠네요. 그냥 보스턴이 무너지길 바라야겠습니다. 네. 토론토와 템파베이가 함께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잖아요. 네. 앞으로 많은 경기가 남았으니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하성은 오늘도 선발 출전을 했는데 아쉽게 안타를 치지 못했고 팀은 승부치기에서 패배하면서 미러키와의 4연전에서 2승 2패가 되었고 다저스에 이제 한 경기 차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 류현진과 최지만, 김하성의 우리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입중계 여러분 와 주실 거죠? 네, 꼭 놀러 오세요. 류현진 5승 파이팅!